정민은 빠져. 우리끼리 찍자. 성우의 목소리가 20년 전 봄날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미야, 너도 와.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교복 해진 가방, 색바랜 운동화를 신고요. 정민은 빠져. 학생회장 성우가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턱에 섰습니다. 사진 받게요.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나? 그날 저는 투명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그들을 다시 만납니다. 강남 에어로스카이 호텔 42층 스카이라운지에서요. 성우와 민지도 올 겁니다. 저를 사진 밖으로 밀어낸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호텔이 제 것이라는 걸요. 20년 전 그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들과 사진도 같이 못 찍었던 정미가 어떻게 호텔의 주인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봄이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교정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새 정장을 입은 남학생들, 화사한 원피스를 입은 여학생들이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정미야, 너도 와.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해진 가방을 메고 색바랜 운동화를 신은 채로요. 아이들 사이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은 빠져. 학생회장이었던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민지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이 이상해 보여. 통일감이 없잖아. 우리끼리 찍자. 그는 저를 봤습니다. 낡은 교복을, 해진 가방을, 색바랜 운동화를요.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복도 끝으로 교실 문턱까지 물러섰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하얗고 부드럽고 아무 무게도 없는 꽃잎이었습니다. 저처럼요. 사진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화면 밖에 섰으니까요. 아이들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잘 나왔다? 우리 다 예쁘게 나왔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지조차도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벚꽃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은 떠들며 교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 밖에, 세상 밖에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밀려나지 않겠다. 어떻게요? 스스로 사라지면 된다. 밀려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없으면요.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투명 인간이 되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강남 한복판 에어로스카이 호텔 지하 2층 정비실에 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에서요. 손에는 출입증이 들려 있습니다. 10년 차 정비 직원입니다. 매일 배관을 고치고 전기를 점검합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호텔이 제 것이라는 걸요. 제 어머니가 이 호텔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어머니는 12년 전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이 호텔을 물려주셨습니다.
법적으로요. 하지만 어머니는 유언하셨습니다. 정미야, 이걸 물려받지 마라. 지켜내라. 내 발로, 내 힘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정비직으로 일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바로 그 스카이라운지에서 동창회가 열립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20년 전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사람들이요.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투명인간을 벗고 제 이름으로 설 준비가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 제가 스스로 문을 열었으니까요. 손에 든 출입증이 땀으로 축축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자. 20년 전 그날 저는 문턱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문을 열 겁니다. 당당하게요. 하지만 그들은 알까요? 20년 전 밀어낸 그 소녀가 지금은 이 호텔의 주인이라는 걸요. 12년 전 제가 17살이었을 때입니다. 병실은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정미야.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들어야 해. 시간이 없어. 어머니는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든 거야. 에어로스카이 호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호텔을요? 내 아버지가 항공사 창립 멤버였어. 나는 호텔 경영을 맡았지. 우리가 함께 세운 곳이야.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욕심을 냈어.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했지. 나는 버텼지만 이젠 안 되겠구나. 엄마, 정미야, 이 서류는 내 이름으로 된 지분이야. 34% 최대 주주야.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너는 이걸 물려받으면 안 돼. 지켜내야 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내 발로, 내 힘으로 그곳을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해. 이름을 숨기고 시작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왜요? 제가 주인인데 왜 숨어야 해요? 진짜 주인은 자리를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친척들도 직원들도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해.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하지만 약속해. 언젠가 내가 준비됐을 때 당당하게 돌아오겠다고.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약속할게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17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도 집도 이름도요. 3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저는 에어로스카이 호텔 면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 동기가 뭡니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제 이력서는 초라했습니다. 고졸, 자격증 하나, 경력 없음, 배우고 싶습니다. 배워서 뭘 하려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을 지키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비 반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합격했습니다. 정비팀으로요. 첫 출근 날을 기억합니다. 라커룸에서 정비복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천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 출입증, 목에 항상 걸고 다녀야 해요. 없으면 어디도 못 들어가요. 반장님이 플라스틱 카드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에 걸었습니다. 차갑고 가볍고 낯선 무게였습니다. 처음엔 지하부터 배울 거예요. 배관, 전기, 기계실.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왜 이 일 하려는 거예요? 여자가 정비직은 드문데. 저는 대답 대신 정비복 지퍼를 올렸습니다. 배우고 싶어서요. 반장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배워봐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하 2층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누수가 나면 뛰어갔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밤새 고쳤습니다. 손톱 밑은 항상 검었습니다. 무릎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지켜내라. 10년 동안 저는 어머니가 남긴 지분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비직 월급으로만 살았습니다. 친척들이 경영권을 가져가려 할 때도 법정에서 싸워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움직였습니다. 호텔에서는 그저 정비팀 김정미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하 2층 라커룸에 앉아 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동창회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라커 안쪽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피곤에 지친 얼굴입니다. 20해 전 졸업식 날 문턱에 섰던 그 소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석에 숨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라커 깊숙한 곳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가 들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이걸 입고 가야 할까? 정비복이 아닌 평범한 옷으로요. 직원이 아닌 정미로요. 주인으로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동창회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다들 7시 맞죠? 42층 스카이라운지. 근데 어떻게 여기서 하게 됐대? 누가 아는 사람 있나 봐.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 있나 봐. 그 사람이 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요. 저는 원피스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출입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뒷면에 최고 관리자 권한 9코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권한입니다. 오늘 그 권한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젯밤 CCTV에 찍혔으니까요. 이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정비복을 입은 채로요. 마지막 점검을 하러 가야 합니다. 42층 스카이라운지로요. 6시간 후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곳으로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발로 걸어 들어가라.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11시였습니다. 호텔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객실로 들어갔고 직원들도 거의 퇴근했습니다. 저는 42층 직원 통로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직원 전용 입구 앞이었습니다. 직원 외 출입 금지. 표지판이 형광등 불빛에 선명했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 문 앞을 수없이 지나쳤지만 단 한 번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검은 항상 직원 통로에서만 했습니다. 본관 쪽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들키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 공간의 주인입니다.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무서웠을까요? 저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10년 동안 쌓아온 투명 인간의 껍질이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숨어있던 제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저는 멈춰섰습니다. 내일이면 동창회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날 사람들이 바로 이 공간에 모입니다. 성우도 올 겁니다. 저를 밖으로 밀어낸 그 사람이요. 민지도 올 겁니다. 손을 흔들고도 금방 잊어버렸던 그 사람이요. 그들이 여기 서서 웃고 떠들고 사진을 찍을 겁니다. 저는 어디 있을까요? 뒤에서요. 정비복을 입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20년 전처럼요. 안 돼.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돼. 저는 출입증을 인식기에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가 센서에 닿기 직전 저는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넘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출입증을 센서에 댔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 스카이라운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이 꺼진 공간이었지만 전면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턱에 섰습니다. 발끝이 경계선에 닿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직원과 주인, 모든 경계가 이 문턱 하나에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발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너무나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넘지 못했던 선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발을 들었다가 다시 뒤로 뺐습니다. 안 돼. 아직.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저는 완전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스카이라운지 안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테이블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자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차가운 나무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나 여기 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걸렸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20년 전 졸업식 날 문턱 밖에서 바라보던 벚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안쪽에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 목에 걸고 다닌 것입니다. 정체를 숨긴 증표이자 동시에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열쇠였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명 시스템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출입증을 내려놓는 순간 움직임 센서가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라운지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테이블이 드러나고 유리창에 제 모습이 반사되었습니다. 안 돼.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벽 구석에 CCTV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습니다. 찍혔어. CCTV에 찍혔어.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출입 로그도 남았을 겁니다. 들어온 기록이요. 정비팀이 가질 수 없는 등급의 권한으로요. 저는 조명 제어판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달려가 출입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에 걸고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저는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호텔 지하 경비실에서는 이미 알람이 울렸을 겁니다. 야간 경비원이 화면을 봤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담당자가 확인할 겁니다. 누가 밤늦게 들어갔지? 저는 복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라커룸에 도착해서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이제 손에 쥔 출입증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금기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벽을요.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요. 그리고 내일 동창회가 열립니다. 제가 들어갔던 바로 그 공간에서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밀려날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문을 열었으니까요. 스스로요.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미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꺼내며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면 동창회가 시작됩니다. 10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CCTV는 저를 찍었습니다. 누군가 확인했을까요? 제발, 제발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정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스카이라운지 담당 김 과장이었습니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반장님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업무상 확인할 게 있어서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김 과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공구를 내려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 과장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둠 속 스카이라운지. 문이 열리고 정비복 차림의 여자가 들어오는 모습. 천천히 걷는 뒷모습. 테이블에 앉는 장면. 그리고 갑자기 켜지는 조명. 황급히 조명을 끄고 나가는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저였습니다. 공포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 여기 들어가셨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점검 때문이었어요. 밤 11시 47분에 점검을요? 일정표에는 없던데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다면 왜 조명을 다 켰어요? 그리고 왜 테이블에 앉아 계셨죠? 김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점검이면 장비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출입 로그 기록이 떴습니다. 42층 스카이라운지 권한 최고 관리자 권한. 이게 뭡니까? 김 과장이 화면을 탁 쳤습니다. 정비팀 권한으로는 그 시간에 스카이라운지 출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권한은 뭡니까? 최고 관리자 권한?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혹시 권한을 도용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대신 발급해 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대답하세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과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발급받은 거예요. 예전에? 언제요? 오래전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김 과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입사 전에 최고 경영자 권한이 있었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 씨, 저도 이해하고 싶어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직원이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행사 때 스카이라운지에 출입하지 마세요. 네. 다른 층 점검이나 하세요. 이거는 제가 위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무단 출입, 권한 도용 의심. 이건 중대한 규정 위반입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장님, 오늘 하루는 조용히 계세요. 내일 인사팀에서 연락 갈 겁니다. 김 과장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1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로비가 분주해졌습니다. 동창회 참석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층 전기실 점검을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공구 가방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요. 정미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20년 전 사진을 찍을 때 손을 흔들던 그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든 여자로 서 있었습니다. 정미 맞지? 와, 여기서 일해? 민지는 제 정비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응. 오, 그렇구나. 여기 직원이었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 안도? 우월감? 저녁에 동창회 오지? 42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한대. 응. 알아. 아, 여기 직원이면 당연히 알겠네. 하. 민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나 먼저 올라가 볼게. 장소 구경 좀 하게.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기 가지만 너는 여기 있구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출입증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정미는 빠져 또다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라커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김 과장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동창회에는 초대받았습니다. 손님으로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안쪽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막혔습니다. 정미 씨, 반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동창회 준비 안 해요? 반장님, 저 못 가요. 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장님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네. 나한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요. 반장님은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언젠가 올라갈 사람이구나. 반드시 올라갈 사람이구나. 저는 반장님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정미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하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요. 반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올라가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요. 하지만 저는 이유가 뭐든 가요. 내가 속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반장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요. 20년을 기다렸잖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김 과장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저를 여기 사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모든 게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문을 열었다는 것이요.
어젯밤 스카이라운지 문을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였습니다. 성우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창 재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야, 그냥 동창회나 즐기지. 왜 이렇게 집착해? 이상하잖아. 호텔이 먼저 우리한테 제안했다고? 성우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에어로스카이 호텔. 항공사 그룹 자산이야. 이런 데서 고등학교 동창회를 무료로 열어준다고? 그것도 스카이라운지에서? 그럼 뭐, 누가 뒷돈 쓴 거야? 그게 아니라. 성우는 검색창에 에어로스카이 호텔 소유권을 쳤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항공사 그룹, 에어로스카이 호텔 경영권 재편 2013년. 창립자 유족과 친족 간 지분 분쟁 종결 2020년. 성우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창립자 유족. 이게 누구지? 기사 속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립자 어 씨의 배우자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표현만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경영권을 확보했다는데 이름은 왜 안 나와? 재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재벌들은 다 그렇게 숨기고 살잖아. 하지만 성우의 직감은 계속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재훈아, 정미 기억하지? 조용하더네. 항상 구석에 있었잖아. 졸업식 날 기억나?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사진 찍을 때? 응. 성우는 전화기에서 20년 전 사진을 찾았습니다. 벚꽃 아래 웃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가장자리 거의 잘린 곳에 희미하게 보이는 한 사람. 이게 정미야. 재훈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의 안 보이네. 내가 빼라고 했어.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응. 20년 동안 잊을 수가 없었어.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호텔 직원한테 물어볼 게 있어.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이번 동창회 예약. 누가 신청한 건가요? 호텔 쪽에서 제안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경로로 예약이 된 건지만요.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부 지시로 들어왔습니다. 특별 승인이요. 특별 승인? 그게 뭔데요? 그룹 고위층에서 내려오는 지시요. 저희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성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고위층이라면 누구죠? 죄송합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성우는 프런트를 떠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위층 지시, 특별 승인, 그리고 정비직으로 일하는 정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행정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았습니다. 호텔 역사 사진들이었습니다. 에어로스카이 호텔 개관 2003년. 사진 속에 회장과 나란히 서 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이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하지만 성우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그때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말했습니다.
거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직원 전용 구역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성우는 재빨리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그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얼굴,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 사진 구석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20년 전 졸업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의 정미, 그리고 호텔 개관식 사진 속 소녀. 설마.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다시 비즈니스 라운지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2003년 개관식 사진이야. 그래서 이 여자 호텔 창립자래. 근데 이름이 없어. 가려져 있어. 왜? 그게 궁금한 거지. 그리고 여기 이 아이 봐. 옆에 서 있는 소녀. 재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나도. 근데 정미 같지 않아? 재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억지 아냐? 얼굴도 잘 안 보이잖아. 그래도. 성우는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다들 1시간 후 42층으로. 준비 끝. 정민은 와. 성우는 메시지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뭔가 나온다. 같은 시각 호텔 지하 라커룸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정비복이 아닌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내렸습니다. 평소엔 항상 묶고 다녔는데요.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줄도 몰랐고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야? 그때 라커룸 문이 열렸습니다. 반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미 씨, 반장님? 이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반장님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호텔 법무팀에서 맡아두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이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에어로스카이 호텔 지분 양도 및 이사 임명장 마이너스 정미.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서류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충분히 지켜냈잖아요.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돌아갈 때예요. 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운지를 생각했습니다. 30분 후면 동창회가 시작됩니다. 김 과장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야 해.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아. 손에 든 유언장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발로 걸어 들어가라. 저는 가방을 들고 라커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42층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제 이름으로 그 문을 여는 준비를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오후 6시 50분이었습니다. 저는 42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부터 다리가 떨렸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정문이 보였습니다. 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또 밀려날까? 손에 든 가방 안에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20년 전에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밀려났습니다. 정미는 빠져. 단 5글자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내가 문을 연다.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스카이라운지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마다 와인잔이 반짝였습니다. 30명 남짓한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턱에 섰습니다. 20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미다.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제 옷차림을 훑쳤습니다. 검은 원피스, 화장기 없는 얼굴, 명품 하나 없는 평범한 모습. 왔네. 자리 여기 있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리킨 곳은 테이블 가장자리 끝자리였습니다. 20년 전처럼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반가워하며 떠들었습니다. 야, 너 완전 잘 됐더라. 애들은 몇 살이야? 사업은 잘 돼? 저는 조용히 앉아서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뭘 하며 사는지, 어떻게 지냈는지요. 마치 투명인간처럼요. 하지만 성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심 어린 눈빛으로요. 저는 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시작할게요. 사회를 맡은 동창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이죠? 진짜 세월 빠르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준 호텔 측에 감사드리고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여기서 하게 됐어요? 웃음이 흘렀습니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호텔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응, 근데 왜 우리한테? 성우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알아봤어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아닌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호텔, 항공사 그룹 소유잖아요. 근데 예약이 특별 지시로 들어왔대요. 헐, 진짜? 그룹 고위층 직접 승인이래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권한 있는 사람이 있어? 성우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호텔 창립자 사진이에요. 2003년 개관식 때 찍은 거래요. 화면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미소 짓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공개 안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숨긴 거죠. 성우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출입 기록이에요. 42층 스카이라운지 권한 최고 관리자 권한. 어젯밤 11시 47분
누가 이 권한으로 스카이라운지에 들어갔을까요? 순간 성우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정미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 호텔에서 일한다며? 응. 몇 년 됐어? 10년. 10년이나? 와. 그럼 이 호텔 잘 알겠네. 성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 예약 내가 한 거야?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정비직이야. 정비직? 성우는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비직이 고위층 승인을 받아? 재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성우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솔직하게 말해봐.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정미야, 우리 친구잖아. 혹시 정말 뭔가 있어?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 오후에 호텔 직원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는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부 지시래. 특별 승인. 고위층에서 내려온 거래. 성우는 제 뒤에 섰습니다. 근데 알아? 호텔 창립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이름이 공개 안 돼 있거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정미야. 성우가 제 어깨 너머로 말했습니다. 너 혹시... 그때 저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것을요. 10년 동안 지켜온 것을요. 대답 안 할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거 맞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정미가 뭘 숨겨? 설마 정말 관련 있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20년 전 졸업식 날처럼요. 정미는 빠져.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도망가는 거야? 성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복도에서 달려왔습니다. 기다려요.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해드려야 해요. 법무팀에서 지금 막 보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에어로스카이 호텔 이사회 소집 통지서 김정미 이사님. 손이 떨렸습니다. 반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할 때예요. 그리고 그는 스카이라운지 안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에어로스카이 호텔의 대표이신 김정미 이사님입니다. 순간 스카이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문턱 위에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곳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들을 향해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이 호텔은 제 어머니가 세운 곳이에요. 제 목소리가 스카이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샹들리에 빛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가운데로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호텔을 물려주셨어요. 법적으로요. 손에 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물려받지 말고 지켜내라고. 저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정비직으로 일했어요. 지하에서요.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게요. 순간 폭발했습니다. 뭐야? 진짜? 그럼 우리 10년 동안 속인 거야? 한 여자 동창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완전 우릴 비웃은 거잖아. 정비복 입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 바보들 이랬겠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미야, 우리 동창이잖아. 20년 만에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숨기고 살아? 숨긴 게 아니라. 아니야. 숨긴 거 맞아.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릴 이용한 거지. 동창회를 여기서 열어놓고 우리 반응 보면서 즐긴 거 아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럼 증명해봐. 내가 정말 이 호텔 주인이라는 거. 그리고 왜 10년 동안 숨겼는지. 성우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대답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에어로스카이 호텔 지분 양도 및 이사 임명장 김정미. 지분율 34% 최대 주주. 동창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짜네. 정말 주인이었어.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미야, 그럼 왜 숨긴 거야?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었잖아. 말하라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제?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면 솔직해야지. 10년 동안 숨긴 건 잘못 아냐? 친구요? 저는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친구라고 하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졸업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었잖아. 내 소식을 궁금해했던 사람도 없었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숨긴 게 잘못이라고? 친구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그 사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20년 전 졸업식 날 사진이야. 사람들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가장자리가 어색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여기 나 있는데 거의 안 보이지? 화면 바뀌니까. 저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내가 밀어냈잖아. 정미는 빠져. 우리끼리 찍자. 기억 안 나?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뭐, 어려서 그랬다고? 몰랐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20년을 살았어. 문턱 밖에서 제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걸
매일 확인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17살에 혼자 남았어. 이 호텔을 물려받았지만 쓸 수 없었어. 어머니가 유언하셨거든. 지켜내라고. 내 발로, 내 힘으로 돌아오라고. 저는 출입증을 목에서 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정비직으로 일했어. 배관을 고치고 전기를 점검하고 밤낮 없이 일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비웃었다고 했지? 즐겼다고? 나는 비웃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는 매일 밤 울었어. 락커룸에서 혼자서 당신들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숨어 살았어. 너희들이 날 또 밀어낼까봐.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근데 알아? 나는 그래도 버텼어. 왜냐면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 진짜 주인은 자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 동창회를 여기서 연 건 맞아. 내가 승인했어.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너희들 생각과 달라. 문턱을 넘고 싶었어. 20년 만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서 오늘 여기 선 거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성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주위 동창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야. 나는 20년 동안 그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 성우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화면 밖에 있는 이 사진. 매일 봤어. 내가 뭘 했는지 잊을 수가 없었어.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했어.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너는 우리랑 다르다고. 성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내가 달랐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잔인했던 거야. 민지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야, 나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녀가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손을 흔든 거야. 동정으로. 민지야. 근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몰랐어. 미안해. 하나둘씩 동창들이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미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분노도 상처도 외로움도요. 성우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늦었지만 미안해.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요. 민지도, 재훈도, 다른 동창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포옹하고 울고 사과했습니다. 정미야, 정말 미안해. 우리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성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친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번에는 진짜 친구로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진 찍자. 응. 다 같이. 동창들이 샹들리에 아래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가운데 세웠습니다. 가장 밝은 곳에요. 성우가 왼쪽에, 민지가 오른쪽에 섰습니다. 정미야, 이번엔 절대 안 밀어낼게. 약속해. 성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20년 전 벚꽃 아래 문턱에 섰던 소녀. 지금은 42층 샹들리에 아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밝게 환하게 웃으며요. 성우가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보여. 완전히.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잘려나가지 않은 완전한 모습으로요.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시간과 20년의 상처를 이겨낸 당당한 증표였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요. 내 발로 돌아왔어요. 밤은 깊어갔고 동창회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문턱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히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42층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정비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저는 공식적으로 이사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2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회실로 가는 복도였습니다. 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왼쪽에는 이사회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정비실로 가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나왔습니다. 김정미 이사님, 회의 시작됩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저는 이사회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정미 이사님, 환영합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의장석 옆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 김정미. 10년 동안 숨겨왔던 이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영 현황, 투자 계획, 인사 안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딴 곳에 있었습니다. 지하 2층 정비실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 정비실이었습니다. 익숙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이 공구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김정미 이사님? 반장님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회의는요? 끝났어요. 저는 제 락커로 걸어갔습니다. 락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비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입었던 낡고 기름때 묻은 옷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반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정장 재킷을 벗고 정비복을 입었습니다. 입어요. 다시요. 왜요? 이제 이사님인데. 이사이기 전에 저는 정비 직원이에요. 저는 정비복 지퍼를 올렸습니다. 10년 동안 배운 걸 잊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주인은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반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일주일에 이틀은 이사회에 참석할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서 일하고요. 좋아요. 환영합니다. 정미 씨. 저는 출입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목에 걸었던 제 정체를 숨긴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선택한 자리의 증표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저는 4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 외 출입 금지. 표지판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표지판은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인식기에 댔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비복 차림으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요. 스카이라운지는 고요했습니다. 어젯밤의 동창회가 끝나고 청소가 깔끔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지하에서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배관, 전기, 환풍기, 보일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비복을 입고서요. 어머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해냈어요. 문턱을 넘었어요. 내 힘으로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지켰어요. 지하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어제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기가 제 자리라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에는 문턱 밖에 섰었어요. 밀려났었죠.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가운데 섰어요. 어머니가 옳았어요. 진짜 주인은 자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요. 그때 뒤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정미야. 여기 있었네. 성우, 아침에 호텔 와서 너 찾았어. 프런트에서 여기 있을 거라고 하더라. 그는 제 정비복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사 됐다며? 근데 왜 정비복 입고 있어? 이게 편해서. 그리고 저는 출입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내 자리거든. 지하든 42층이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자리야.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있잖아, 정미야.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했어. 20년 전 그날 일. 응. 나는 내가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했어. 근데 틀렸어.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다르게 만든 거야. 성우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알아. 어제 말했잖아. 근데 한 번 더 말하고 싶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성우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이제 지울게. 20년 전 거. 왜요? 새 사진 찍었잖아. 어제. 내가 한가운데 있는 거. 아, 그거. 그걸로 충분해. 과거는 이제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과거는 이제 됐어요. 성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친구.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스카이라운지에 남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나가려고요.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20년 전 졸업식 날 문턱. 이틀 전 어둠 속에서 떨며 넘었던 문턱. 어제 동창들 앞에서 당당히 넘었던 문턱. 모든 문턱을 저는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스카이라운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안녕. 과거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고요. 당당하게요.